네,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 관계자와 관영 언론들은 사드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약속 이행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적 중요한 고비 때마다 백두산을 올랐던 북한 김정은이 이번에도 백두산 정상에 올라 그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제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왔는데 상당히 지금 좀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 경제뿐만 아니고 한반도의 그 동북아의 전략 환경의 시계가 네. 굉장히 초침이 빨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물론 베트남에서의 그 1차 정상회담을 최근에 가졌습니다만 지난달에 공식적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우리는 이 안반도를 둘러싼 안보 전략 환경에서의 그 안보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특히 북핵 제재 문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걸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이 제재를 가하고 국제 공조를 다시 이끌어내고 특히 중국의 역할을 자발적인 역할 또 네. 이런 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상황인데 지금 기자 리포트에서 나온 바와 같이 그 이른바 사드 뒤끝이라고 할 정도로 일종의 그 봉합을 하고 양국의 전략적 미래를 내다본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켜 갈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시진핑 주석 2기 상황에서 양국 국가 정상이 한반도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좀 더 큰 틀에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드 문제가 그 결정적인 장애연이 되지만은 그 근본원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었다는 것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단순한 그 국빈 방문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한중 관계의 미래, 현재 안보 상황도 관리를 하면서 미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네. 이 정상회담 후에 별도의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않겠다. 그만큼 지금 양국 간의 이견이 좀 풀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전 실무 접촉에서 일종의 그 기싸움이죠. 네. 그러니까 상대에게 양보를 강요하기 위한 어떤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양국 공동 성명이든 어쨌든 이런 걸 언론 성명을 통해 가지고 양국 관계의 발전적 미래, 특히 금년이 그 양국 수교 5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 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갈등 요인은 있지만은 큰 틀에서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북핵 문제의 제재에 있어서 유엔 안보리 이름으로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를 더 강화하는 그래서 북한도 한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보면서 더 이상 제재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견뎌내고 압박을 피해가는 수순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사드 외에도 이제 북한 문제, 북핵 또 미사일 문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이름으로 기존에 이루어진 237호라든가 각종 제재에 대해서는 협력이 이루어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반도 상황을 너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것을 압박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른바 중국식의 대화 모드로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 모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화 모드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다시 한번 육제회담의 틀로 다시 이 중국의 입장을 또 관철시키는 그런 압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 쌍중단 얘기하죠. 그런 것도 논의가 되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이 사드가 배치가 필연적으로 북한에 의한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 필요성 자체는 인정을 하고 이거 봉합하는 수순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전략적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드를 이용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양중 관계에 또 불편한 갈등의 모습을 연출하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주셨는데 이태환 세운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도 지금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센터장님께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전망들 좀 해주시죠. 예, 이번 국빈 방문은 또 시진핑 주석이 19차 당대회 이후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합의를 봐갖고 네. 이루어지는 첫 번째 방중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9차 당대회 이후에 중국이 새로운 어떤 전략과 정책을 세우고 있을 텐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만남은 중국과 한국이 앞으로 새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관계를 재설정해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중요한 방문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네. 공동 성명도 채택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좀 합의가 어렵지 않느냐, 완전 정상화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네.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공동 성명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거를 할 만큼 조율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전 없었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충분히 예, 남았다. 11월 달에 아이펙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게 좀 한 달 만에 지금 또 정상회담을 또 갖게 되니까 네네. 그 이전에 실무적으로 합의를 충분히 볼 여유가 없이 그냥 큰 틀에서 이번에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서로 협력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자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드 문제는 지난번에 이제 이미 다 얘기했지만 봉합이 되는 정도에서 그쳤다고 하면 네, 이제 앞으로 새롭게 안보든 경제든 어떠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어떠한 그 방향으로 서로가 이 협력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좀 더 큰 그림이 이번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회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공동 성명을 내놓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어제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기존 이미 제재 명단에 미국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측면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기존에 한 8회 내지 9회 정도의 대북 제재에 있던 것만 해도 네. 정확하게 준수를 하면 실효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 15형 이른바 ICBM으로 북한도 국가 핵무력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국제사회가 IC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을 우리 정부가 네. 조금 미온적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특히 일부 국제 공조에서 우리가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중국에서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와 평화 안정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엔의 의무로 국제사회가 공제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 북한 단체 29곳이나 개인 12명 그것 자체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네네. 이른바 금융의 목조이기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불법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활용할 만한 무기의 수출입에 관한 여러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단체나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상징적 의미지 실효적 가치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폄하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임종석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중동 지역을 전격 방문을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사 방문이 14년 만에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혹시 또 뭐 대북 비밀 접촉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나왔는데 일단 청와대 측은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그건 뭐 추측밖에 할 수가 없고요. 네. 뭐 저도 거기에서 물밑 접촉을 시도했다 손치더라도 네.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 이유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로든 간에 지금
거기에다가 기대를 걸 만한 어떤 접촉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저 중동 지역의 해파병부에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수차례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반도 상황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국가적 가치는 한반도에 대한 매몰된 게 아니다. 세계 평화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 특히 해외 파병들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물론 DMZ에 떠나 우리 한반도 내에서 안보 현장에서 지키는 장병들의 노고도 취하지만은 사실은 해외에 가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대한민국의 지향하는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 가치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단지 지금 많은 이른바 추측에 능하신 분들이 물밑 접촉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이 자체로서 이런 국내 상황이 위중하고 엄중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다시 한번 그 아젠다로 이렇게 부각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노력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와중에서 뭐 다른 제3국에서 북한 당국자와 만난지 여부는 우리가 추정만 할 뿐이지 그것을 네네.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 한국과 미국 또 일본 3국이 이 북한 탄도탄을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또 실시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국군의 움직임도 좀 심상치가 않은 것이 서해와 동중국해 서태평양 등지에서 잇따라 또 실전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사실 또 이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네. 이런 동향이라고 봅니다. 지난 화성 15형일 때도 2, 3일 전에 그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우리가 합동 대비 태세도 하고 수분 내에 대응 사격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많은 정보 감시 정찰 자산에 의해서 북한이 신형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할 이른바 북극성 3형이죠. 북극성 3형의 발사 징후가 포착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이런 한미일의 이지스함을 위주로 한 발사 징후 탐지 추적 훈련이라든지 또 그거에 의한 미사일 경보 훈련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가용한 모든 자산을 동원하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런 와중에 중국도 상당히 핵 잠수함까지 총 동원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외교 안보적인 아주 긴박한 움직임이 있는 거와는 별도로 군사적 대비 태세에 있어서 이거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네. 과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0여 대의 최첨단 항공기가 한반도에서 훈련을 마쳤고 이러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서 핵 잠수함이나 잠수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얼마나 네. 위중하고 특히 미중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군사력의 능력 테스트, 의지 테스트 이런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한미일의 군사 대비 태세는 강화하되 이것이 네네. 그러나 한미일 군사 동맹은 아니다라는 그런 명확한 선을 긋는 차원에서 이런 군사적 대비 태세가 네.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인 또 정치적인 입지를 오히려 더 고양시키는 중요한 지렛 떨어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 센터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중국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 네. 또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하면서도 뭐 아직은 다 외교적인 해법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가능성을 오히려 우리보다도 중국 측에서는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적 옵션은 반대한다고까지 정부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가정일 수도 있지만 그런 전제 하에 지금 모든 것에 대비를 한다. 그것이 이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강도 못지않게 네. 중국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정황적 증거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김정은이 백두산을 또 올랐습니다. 과거 때도 보면은 중요한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번 김정은의 어떤 백두산 등정 어떤 의도가 있을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상당히 그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네. 중대한 북한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당하는 그 압박감이라는 초조감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4년 전 2013년 11월에도 김정은이 백두산을 올랐어요. 근데 백두산 올라면 혼자 올라라 이거야. 그것을 대대적으로 사진을 공개하고 선전하고 뭐 모자까지 벗어 던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네. 중대한 내년도 그 연초에 신년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북한이 이미 그들이 주장하는데 핵 국가 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정책적 변화를 암시하기 위한 사전 상징 조작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측면을 보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 정세의 변화 움직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도 봐가면서 이른바 평화 공세나 북미 대화를 스스로 그쪽에서 요구를 하거나 또한 그 앞으로 닥칠 평창 올림픽 이런 것 등등 네. 전반적인 국내외 정세, 한반도 내 정세를 이용해서 이른바 중대 결단, 북한 그런 중대 결단에 그 어떤 하나 추후에 오류도 발생할 수 없다라는 사전의 어떤 네. 상징 조작적 의미를 이 백두산 등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내년 이제 신전사 구상과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그렇게 봅니다. 말씀이셨는데 잠깐 말씀하신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은 유엔화 또 세계 평화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북한이 직접 그걸 참가하겠다 말겠다고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는 평창 올림픽 기간에 뭐 극단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긴 하지만은 네. 군사적 도발을 직접 자행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자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합니다. 그 대신에 네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그러니까 이 모든 그 프레임이 어떻게 가냐면 국제사회 유엔 대 북한으로 하면 자기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항상 김정은은 이것은 트럼프와 나의 대결이다. 북한과 미국의 대결이지 평창 올림픽이나 뭐 유엔과 나의 북한의 대결은 아니다라는 이런 전략적인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런 그것을 그 그들이 말하는 전략적 셈법에 의해서 평창 올림픽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그런 네. 어리석은 행동은 상당히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또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적인 수단이 빈말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트럼프의 지금 대북 정책은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왔듯이 네. 미 CIA 국장 폼페이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한 것이 바탕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한 석 달 후면은 미국이 ICBM을 갖다 완성하게 저 북한이 ICBM 미사일을 갖다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길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장감을 갖는 분위기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의 이 정책이 좀 이제 군사적인 제재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뭐 해상 봉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죠. 네네. 그러나 당장 이것을 실행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이 먼저 취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아직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또 이게 지금 미국에 의해서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거기에 그 대만과 미국이 서로 함정을 갖다가 상호 정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국을 또 조금 자극한 면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강경한 목소리와 더불어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면서 중국 측에서는 만약에 대만에 미국 함대가 정박하고 대만 군함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진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그날로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곧 대만을 통일할 것이다. 무력을 써서라도 하든지 아무튼 어떤 그런 식으로까지 강경 대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기조가 이제 뭐냐면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이나 또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만 문제 같은 것을 건드리고 나온다고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대북 제재가 통하든 안 통하든 일단 해보자. 뭐 다른 제재들도 아직 많다라고 또 말을 했거든요. 근데 워싱턴에서 네. 느끼는 그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감도하고 지금 뭐 영하로 온도차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베이징이나 워싱턴에서 느끼는 감각하고 서울에서 느끼는 감각은 완전히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 광풍이라든가 투자 광풍 뭐 이런 걸 봤을 때 안보는 결국 우리가 안 해도 미국이 해주겠지 않느냐 이런 그 안이한 생각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대한민국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이 상황을 인식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 군사 대비 태세라는 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상대 오판이 결국은 큰 또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지금 대한민국 그 한미연합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그 지금 워싱턴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나 위기 관리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보 판단이나 안보 정세를 분석할 때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너무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네. 이 북미 간의 대결로 보는 이런 시각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정보기관, 특히 그 군 당국의 보다 냉철한 그 안보 위기 의식, 그거에 네. 맞는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 펠트맨 유엔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을 했고요. 정기적 소통에 합의를 이제 유엔과 일단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단순히 북한이 좀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은 도움이 되는 측면보다는 네. 일단 북한의 어떤 그 입장에서 볼 때 약간 좀 호흡을 좀 잠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 벌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북한으로서는 ICBM급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완성해야 되는 어떤 당면 목표가 있고요. 또 핵실험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당장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대로 끌고 가기보다는 조금 더 평화적인 공세라 그럴까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시진핑 그 주석이 지금 당 총서기로 선출됐지만 내년 3월이면 양회가 열리면서 국가주석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 기간이 굉장히 중국과 북한에게는 중요한 기간인데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또 미국이 느끼는 그런 긴장감을 고려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서로 어떤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저 북한으로서도 조금 더 긴장을 완화하는 차원의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유엔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제재 국면에서도 조금 완화되지만 북한으로서도 조금 더 대화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알겠습니다. 보태면요. 북한이 국가 핵무력의 완성이라고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치지만은 그렇게 큰 소리 치면 내 속마음은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자칫 그 깨닫는 그런 계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을 도움을 얻지 않으면 이 자칫 잘못하면 정권 자체가 자멸의 길을 재촉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네네. 겉으로는 저렇게 호언장담 웃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위기감이나 공포감도 반영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북한 등을 둘러싼 외교 정세 두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